그래서 지역에서 마이크를 잡고 뜯을 일이 아니라 녹음해서 틀어놓고 우리가 피켓팅하고 요거 말고 그 90에 120cm짜리 큰 피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진짜예요? 그러면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 잡고 뜯을 이유가 없어요. 녹음해서 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향 장비나 이런 걸 제가 다 지원을 할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걸 하고 각 지역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안 되고 하여간 25일부터는 전국을 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중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그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이 성관위의 자녀 채용 이 문제를 검찰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일선 경찰청에 있는 경위 경사가 장관 차관급을 데려다가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 경찰청에서는 이 수사를 뭉개고 있었습니다. 2022년 김세환을 고발했을 때도 경기남부 경찰청에서는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각하를 냈죠.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대검찰청에서 자녀 채용 비리 문제뿐 아니라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이들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 총장은 이 문제를 남은 9월 달까지 4개월 동안 특수부 출범만 시켜도 내가 진짜 같은 대머리로서 내가 두고 그를 욕 못하게 내가 막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얼마나 이 부패가 만연해 있는지 이 자들이 단순 계산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20년도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수 291건 자녀를 어쨌든 얘네들은 한 명씩만 뽑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 오케이. 양보해서 한 명씩만 뽑았다 치자. 그러면 지네 아버지들, 엄마들, 친인척이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300명 곱하기 더하기 그 심사위원들까지 해보세요. 약 3,000명의 선관위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연루가 됐다는 겁니까? 여기서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형사처벌을 받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 해체에 준하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자들은 가장 여러분 조직 범죄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똘똘 뭉치는 게 조직 범죄에서 최고입니다. 조직 범죄? 조직 폭력 때 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결속력은 끊지 못하는 겁니다. 얘네들 생각해 보세요. 지네들이 해온 짓거리가 그러니 지난번 선관위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부에서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가 돼야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노태우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 애들이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부정 채용을 했는데 여기와 연루된 애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어떻게 네가 보장할 거냐고. 네가 네 목숨 하나 끊는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달라질 거냐고. 네가 뭘.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애들 우파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나 박주현이나 권호영이나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우리가 그냥 병신이 되면 돼. 우리가 틀렸길 바래. 부정선거가 없길 바래. 우리만 병신되고 바보가 되면 돼. 하지만 우리가 옳았다면
니네들이 목숨 걸어서 대한민국에 뭐가 바뀌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 죽는다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자행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복원이 될 거냐고,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 우리도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얼마만큼 범죄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이고 우리가 이 성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연료가 되는지를 계속 수면 위로 뛰어 올려서 이 문제를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는 국정원이 성관위 문제를 지적했고, 이번에는 9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0년 동안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성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성관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강제 수사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10시에 저희가 그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기자회견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노태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선관위 800여 건 등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등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으며,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 청탁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청탁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들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다발적으로 점수 조작 등 위법 채용을 당연시하는 행태는 24년 동안의 감사원 생활 중 선관위 감사에서 처음 봤다며 충격적이라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 채용 비리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서류 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에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고 맞춤형부터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습니다.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시저에서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고 한 뒤 점수를 조작하거나 비공개 방식으로 한 사람만 지원받아 뽑기도 했습니다. 뽑은 후에도 경력을 허위 기재, 파견 교육을 보냈는가 하면 상급기구 정보 연한 규정을 받고 양지로 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간부의 자녀, 딸, 동생, 심지어 예비 사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은 우리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 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등에 담게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선관위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노태하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왜 그처럼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선관위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선관위는 조직적인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한 빚 은폐를 자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직원 자녀 채용, 특혜 채용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직원 정보를 누락하며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파일을 변조하기나 파기했고 포렌식을 거부했으며 주요 증거 자료 인적사항 등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경력 채용 내용을 일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신우영 전 상임위원 아들의 채용 문건 역시 갈아버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매우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채용 비리가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 무수히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선관위를 선거관리기관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채용비가 만연한 조직이 선거 관련 업무를 제대로 관리해왔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선관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10년간 경력직 채용 정보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직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그 부패의 뿌리 또한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조직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좀먹고 대한민국 위상을 끌어내리는 선관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비롯하여 인사 및 조직, 선거관리감독 운용 등 전반이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겐 엄중한 형사 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부정 채용으로 혜택을 본 아들, 딸과 친년측에 대해서는 면직 해임 등 공정성에 입각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려면 외부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찰,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태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토록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의 자정 기능이 살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노태하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노태하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섰고 배제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4년 5월 7일 국회의원 정경희 자유변호사협회 자유대한민국당.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 감사원이 준 이 작은, 아니죠, 이 큰 칼을 제대로 휘둘려야만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웅성웅성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명함 같은 거 하나 얻을 수 없어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참석하려고 많은 청년들이 명함. 상대적 탈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 것뿐이 없어요, 명함은. 이 문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집회할 때 우리들의 나오실 거 아니에요. 큰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성관이가 얼마나 쓰레기 집단인지를 내 주변, 내 아이들부터 내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들의 동참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평일날 하느냐? 주말에나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것은 오로지 대검찰청 앞에 가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특수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갈 필요도 없어. 범죄자들에게 뭐 가서 니네들 해체하라고 얘기할 거냐고, 뒤에 들리겠냐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은 검찰청에 일단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동참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면 평일날 우리는 점심시간 할 겁니다. 퇴근 시간도 아니야. 점심시간에 우리들은 모여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오늘 이 비 오는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올 여름까지, 적어도 올 여름까지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자유변호사협회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만난 우리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 천둥 번개가 치든 눈이 오든 여기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국과 이준석 같은 애들을 기소하라는 거하고는 이 파급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집회는 누가 하는지를 떠나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들은 했던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래, 미안해.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시. 그래서 계속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뭐다?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우리를 다뤄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이 집회를 하는 대상은 누구다? 검찰청이다. 검찰청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들에게 동참을 끌어내는 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 민경훈 대표님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문제만 집중해서 우리 그 자유변호사협회 대표님들, 변호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유튜브 대표님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저희 집회할 때 계속 함께 목소리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브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오늘 박원석 대표님은 직접 참석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대머리인데 비 맞고 지금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부탁해서 저는 제 역할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꼭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하고 잘못 엮여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오용 변호사님을 먼저, 잠깐, 우리 구호 한 번만 외쳐보자. 예. 자, 구호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관위는 즉시 해체하라! 범죄 집단 선관위는 즉시 해체하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던 선관위는 즉시 해체하라! 도태하던 선관위원장 즉시 사퇴하라! 도태하던 선관위원장 즉시 사퇴하라! 자, 오늘 오전 일정을 조정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유변호사협회의 권오용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좀 전에 그 오상정 단장님이 낭독한 그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같이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의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적으로 모든 선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명목만 가지고 일체 감사를 거부하다가 작년에 국정원의 보안감사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해커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고 표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사실들이 다 국정원 보안감사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개혁보다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답을 안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뭐 이렇게 버티고 또 심지어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는데 증거를 인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선관위 그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모든 비리와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이 과연 공정하게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당장 해체하고 또 특별히 모든 기관에는 그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총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이런 엄청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사죄하는 그런 의사표명도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헌법기관장에 우리가 계속 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헌법과 모든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영어로 체크 앤드 밸런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기관이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사법부, 대법원도, 법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서로 잘하나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또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할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지에다 자기 도장을 직접 찍으라고 법률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선관위에 있는 컴퓨터 파일로 다 인쇄를 하고도 자기들은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수사를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자기들은 아무 감사도 받지 아니하고 수사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경력직으로 특별 채용하는데 가진 비리와 불법을 다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기관은 국민들이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앞입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모든 국군 통수권자이고 또 국민들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에 대해서 명령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검찰, 사정기관에 이러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는 굉장히 의혹이 많고 또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든 직무감찰과 함께 그동안 선거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하도록 모든 사정기관이 동원돼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오상정 단장님께서 우리 사정기관의 중심 검찰에서 특별수사부를 설치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즉시 사죄하고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대통령 의지에 달렸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검찰도 수사를 하지. 대통령 의지에 달렸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죠. 우리가 집회를 했다, 또는 제가 고발장을 접수하면 오상조인가 고발하러 갔네? 이런 행위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물 밑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이번 연휴 때도 일한다고 막 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 우리들은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들은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권호영 변호사님이랑 여기 오면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170만 명입니다. 5,170만 명.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아니 주권 행사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 채용 비리와 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만의 그릇에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야 오늘 여기서 몇천 명이 모였어. 우리끼리 오늘 와 과문을 가득 메웠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 단톡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튜브 채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언론이 우리들 얘기를 실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악함에 앞장서실 분이 오셨습니다. 언론인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회고가 되실 때 아싸 야 그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맡겨놔야겠습니다. 지금 선거 무효 소송 서류를 쓰러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기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지금 빨리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님 이제 다이어트를 좀 우리가 강제로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은 박주현 변호사를 계속 부려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변호사님 팔자를 그러니 하고 포기하도록 계속 부려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딱 비슷하게 4.15 총선에 있어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때 대검찰청 앞에서 성렬이 형 수사해라라고 소리쳤던 게 진짜 벌써 4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이번 4.10 총선마저도 저번 4.15 총선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조국이나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천동치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192석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려면 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공무원 조직이 그럴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64%가 부정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선관위 포렌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10년간 있었던 모든 경력직 채용이 모두 불법이다,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 그러면은 그전 10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전 10년은 또 어떻겠습니까? 100%가 범죄 집단이고 100%가 부정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내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100%가 부정채용인 이런 집단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조폭단체도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자 단체가 국가기관이고 공직기관이고 그런 자가 모든 권력의 창출인 선거관리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경찰 여러분들이 승진이나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근원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그 원천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범죄자 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義務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가 의도하고 범죄자 단체가 그런 선거 관리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헌법기관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겠느냐. 내려가주시죠. 어쩌면 이 당권에 못 가서 헌법기관 해체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3,000명입니다. 지금 이 100% 비리로 채용된 자들이 채용만 불법했겠습니까? 자기 전보 지금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하다 보니까 잘못 투표된 용지관리 담당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증인신문을 해보니까 해외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해외에 가 있는 게 적법치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사유에도 있지만 해외 부재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진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단 한 곳! 서울 속초 갑을 제외한 전국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이나 가가후보 국민선거대한당을 투표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대표 결과는 0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들이 채용, 이들이 보직, 그리고 이들이 계약한 수의계약 업체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선거관리위원회 3,000명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2,000명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도 연루가 되면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만 하면 이 선관위 해체하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보다 높은 게 원입니다. 두 개의 원이 있죠. 감사원과 국정원. 지난해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체계 관련 보안 기관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기관들의 보안 점검 평균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81.9점입니다.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기 전에 최하한이 44.6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몇 점입니까? 31.5점입니다. 이 선관위 국정원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사람을 통해 들었던 제가 그런 얘기를 7번을 뚫었는데 7번이 다 뚫리더라.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실입니다. 그게 있은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10개월, 작년 10월에 그런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이놈들이 제대로 보안 점검을 제대로 했을까요? 공무원이 그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사가 되면 그 관련 담당자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도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 다 어떻게 고발을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발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 누구랑 친하고 좌파 정권과 나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범죄자들과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이랑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북한이랑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출생의 근원이 어떻든 출신이 어쨌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 침탈, 이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 행위,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토를 참전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는 전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가 부정선거로 해서 침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감사원과 국정원이 판을 다 깔아줬습니다. 이제 수사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기간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 다 구속시키면 되는 건데 일단 2,000명만 구속시킵시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요즘에 2,000명에서 꽂혔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피를 끓는 심정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라. 아니 당장에 내 생명이, 내 재산이, 그리고 내 가족이 나쁜 대표들로 인해서 법으로 공권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생겼는데 적당히 하게 됐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침묵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피면 다 보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부용소송을 쓰다가 보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있구나.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50페이지가 넘어가고 지금 70페이지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서 읽었습니다. 부정선거 읽을 거라는 짐작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보고하기 전에, 국민들이 공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 보고하기 전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저도 이상민 장관한테 문자 보냅니다. 이런 심각한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으니 살펴보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장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정부 요인들이 이 부정선거의 징후나 전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말도 안 되는 통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담당 인력 아닙니다. 고위공직을 임했거나 과학자거나 교수거나 변호사거나 많은 공신력 있는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을 결정하는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적국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침묵하는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선관위를 당장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당장 수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살피기만 하십시오. 아직도 개헌이 납니다. 선관위를 살펴봤던 어떤 고위직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나는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라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엉망이다. 정말 개판이다. 이놈들은 끊임없이 파쇄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을 했지만 100% 범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조금만 수사하면 그냥 싸그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일당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노남생이 왜 대통령실로 부릅니까? 감옥으로 불러야죠. 구치소로 불러야죠. 경찰로 불러야죠. 왜 그랬냐? 김민석이 왜 31.3%에 맞췄냐? 그 근거를 살펴야죠. 그렇게 하면 당장에 이 선관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이 범죄대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저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많은 국가 권력 기관들에게 전달돼서 선관위 수사로 이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고 즐겁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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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작은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박지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왜 형이랑 엮여가지고. 저 박지원 변호사님, 저기 집행정지 소송 오늘 꼭 넣어야 돼. 지금 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무효 소송 그 서류 쓴다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박지원 변호사한테 저희가 이제 아침하고 저녁 늦게 통화를 좀 하는데요. 제가 언제는 제가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씨,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당신 선후배들 판검살이 있을 거 아니야.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무릎이 뭐라고. 그렇게 꿇어서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들을 이 광장으로 우리의 이 행동에 동참을 시킬 수 있다면 그 무릎 꿇는 게 뭐가 없겠냐고. 나는 무릎 꿇을 데가 없어. 못 꿇을 데가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후배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디 이 선거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불이 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통령실 누군가를 또 누구 만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보이지 않는 그들이 있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왜 결과가 없냐 뭐 이런 얘기는 일단 내려놓고, 제가 아까 박지원 변호사가 그 얘기했었죠. 그 국정원의 그 이제 선관위는 보안 점검에 대한 걸 매년일 거예요. 보고를 해야 돼요.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근데 아까 박지원 변호사가 보통 국가기관에서 한 80% 정도, 80점 정도 돼요. 근데 선관위 얘네들 33점인가 4점인가 그랬어요. 이번에 그 해보니까 근데 지네들이 자체 결과를 100점 만점을 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듣다 보니까 그거 내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됐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에 가서 그 어떻게 고발 사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간단한 사건 하나 고발하더라도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그래요. 짧은 게 그래요. 긴 거는 조국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으로 가져갔다는 걸 했는데 경찰에서 1년 3개월, 검찰에서 지금 2년 7개월째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총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도 처분이 안 나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춧돌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작은 불씨를 우리가 지펴놓고 있어야 된다. 그 누구가 아니야. 저도 믿지 말고, 박주현도 믿지 말고, 권우용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할게요.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쟤네들이 말하니까 저 사람들 말하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녹여야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저와 같은 역할을, 박주영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뭐 한다고 나를 믿어. 여러분들이 박주영을 뭘 한다고 박주영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으셔야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셔야죠.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발전해왔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해고됐을 때 아싸 이제 또 고급 노예가 하나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가 진짜 그날 한 겨울에 그렇게, 그러니까 1년 6개월 됐겠네요. 그렇게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모였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며, 그래서 각자 역할을 나눠서 저희가 일을 했었습니다. 자, 백수입니다. 백수입니다. 잘생긴 백수입니다. 자, 이제 그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열심히 싸웠고 앞으로도 싸울 우리의 동지 야, 자꾸 그러지 마. 나 안 그래도 까보고. 자, 우리의 정치력 높은 동지 이영풍 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선관위 이번 불법 채용비리 보도를 보면은 수법이 아주 비슷해요. 뭐냐면 선관위 고위 자녀들이 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실상 선관위 행정, 인사 다 하죠.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징적으로 대법관이 오는 것이고, 사무총장 2명, 그 밑에 사무차장 1명의 자녀가 아빠 찬스로 채용이 됩니다. 어떻게 채용이 되느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명, 강화군청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넘으면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인천시 선관위로 경력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인천시 선관위에 티오가 다 찼어요. 없어. 더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리를 만들어서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외부위원 점수 매기는 평정표가 있어요. 평정표. 이건 거의 동일한 수법이에요. 평정표 점수 쓰는 난을 그냥 비워놓고 사인만 하는 거예요. 홍길동 외부위원 사인만 해요. 그럼 이 점수는 누가 매기냐? 선관위 안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매깁니다. 1명은 이 불법 채용되는 그 친구의 결혼식 때 축의금 받던 선관위 직원이었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또 딸도 한번 채용을 시키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충청도 모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또 선관위 직원이에요. 고위직이에요.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 군수방에 찾아갑니다.
그 군수방에 왜 찾아갔겠어요? 곧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관위가 선거 운동을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들에게는 선관위는 굉장히 갑입니다. 갑. 그래서 그 직원들이 군수방에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 여기 군청에 여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 요 인근 선관위로 이직을 시켜라. 그리고 군수가 그걸 오케이를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아빠 찬스로 다 경력 채용 부정으로 불법 비리 경력 채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고 충격 받으셨죠?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노량진에요. 선관위 등 공무원으로 한번 취직을 해보려고 전국에서 보따리를 싸고 올라온 이 청춘들,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청춘들이 그 고시촌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선관위 정말 한번 취직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런 청춘들의 꿈을 다 밟아버리는 게 바로 이 선관위다 이 말이에요. 아빠 찬스로 아버지 잘 만나면 좋은 직장 찾아가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지금 침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경력 채용 문제는요, 자, 또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불법 채용이 됐어요. 근데 그 아파 찬스를 이용해서 불법 채용된 그 사람들 지금 선관위에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공무원 시험 쉬지 못하도록, 공무원 자리에 못 가도록 아예 그냥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자들은. 그냥 혼자 개인 사진하고,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인데, 국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빠 찬스로 비리 채용이 되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본인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아빠가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있잖아, 투표함을 이쪽으로 옮겨라, 이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빠 찬스로 불법 채용된 이자들 뭐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자들을 당장 선관위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고양들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건 약간 사법적인 문제인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행정부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별도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선거 사무와 관련한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우리를 터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불법 채용 비리 사건은 그럼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누구 때문에 감사한지 아세요? 언론의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으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손을 댈 수 없다, 경찰이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국민 여러분께서 더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시는 분들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실성했나, 이 비 오는 날에. 이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여론에 등 떠밀면, 떠밀지 않으면 선관위는 감사나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네. 비도 오는데 회사 이제 잘렸는데. 감사원 수고가 몰려가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세부사 같이 하면 된대요. 네. 같이. 네. 앞으로 네. 이 관련 주제에 저도 힘이 나는 대로 나와서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노태학이 좀 문제가 있어. 노태학. 그래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노태학금 사퇴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해체하고 노태학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감이 뽕뽕이. 선관위는 해산하고 노태학은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고급, 내가 농담하면 안 되겠지. 자,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했던,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원내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했던 동지가 원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절대적인 명분, 나의 소신 이런 건 다 소용없다. 국회에 들어가든 자치단체장이 되든 어딘가에 들어가서 도장 찍는 위치 앉느냐 안 앉느냐가 중요하다. 밖에서 자 김진태 전 의원님 지금 강원도지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식 투쟁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천 때문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어떻게 김진태 너 어떻게 5.18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가 있어? 자 나는 나의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공천 야씨 나 그런 거 안 해 하고 내 고지를 띄웠으면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빅방 60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비굴해 보이고 할지라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제가 참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서 지금 국민힘에 남아있는 저를 더럽게 싫어하는 애들이 혹시라도 공천과 관련해서 제 아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입을 쳐 다물고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번 여러 이 땡볕을 저와 자유변호사협회와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 동지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재미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생각이 달라지는데 무슨 표현의 방식도 한두 번 바뀌는 거지.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선관위 얘네들이 자녀 채용기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표현력을 가지고 하겠어요. 이걸 강제 수사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표현력이 달라지겠냐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나 7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켜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날 내일 모레 12시에 할 때는 우리가 대검찰직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씩 더 해서 더 많은 분들, 저 오늘 그러니까 문구로 해서 티켓 이거 1000장 맞췄어요. 1000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쉽게 말해서 저 대머리 새끼 비 맞고 하는 거 불쌍해서는 안 되겠다. 뭐 누구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와서 다음에 더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 그렇게. 그리고 여기 연단이 올라오실 분도 이제 뭐 다음 이번 주 목요일은 뭐 손 PD, 그 손성대 대표, 그다음 박완석 대표님, 그다음 우리 아스팔트에 만난 사람들, 젊은 이제 그 김광수 이사 등 그렇게 또 뭐 박준 변호사 못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예요.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지금 도의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들 저희 호국단 역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시다발이 전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나오면 나오는 값도 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값도 하겠지만 나올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나올 때 날씨가 안 좋으면 나갈까 말까 하루에 그 현관에서 10번을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게 이해가 돼요. 오늘 아침 비 오는데 나오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피켓 100장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제가 요 역할을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번거롭고 하시더라도 다른 급한 일이 아니시면 이번 여름까지만 저희들과 함께 좀 해주세요. 아까 또 우리 행복한 백수도 여기 옆에 있고 이따 4시부터는 또 KBS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육군자임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우리가 왜 지난 7년의 시간을 이 아스팔트에서 보냈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우리가 그 불씨를 살리는 작은 선한 희생을 합시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마시고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떻게 한다? 계속 고발장도 넣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따가 4시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 내에 그 탈원전 세력들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교체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일선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아보고 뭘 해보잖아요. 이게 옛날과 많이 다르다. 옛날과 정말 많이 다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시지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계속 부탁을 해주세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고 언론 매체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한번 우리 한 달 빡세게 해보면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해봅시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경찰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그 명예를 팔아먹고 있는 애들도 있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가 공무원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가 이름은 안 부를게. 우리 옆에 오늘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고생해주고 계시는 용산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렇단 말이야. 맨날 빨갱이한테 사람 취급 못하고. 자, 우리 진짜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7년 됐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주말에 열리는 여러 이 선거와 관련된 집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이번 여러 선크림 발라가면서 깔끔하게 이 아스팔트에서 이번 여름까지 보낸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한번 일어나서 우리 옛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언제부터 앉아서 집회했어. 우리 2017년 16년 그때 우리 다 서서 2시간 3시간씩 우리가 했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지금 딱 봐도 16 처녀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자, 그래, 아유, 건강해 보셔. 자, 한번 외쳐보시고, 일단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4시 집회도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요게 끝나면 이제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12시 대검찰청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옛날 다 했었던 거야, 이거. 다 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집단 성관이는 즉시 해체하라! 범죄 집단 성관이는 즉시 해체하라! 범죄 집단 성관이는 즉시 해체하라! 노태한 선관위원장은 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해체하라. 노태한 선관위원장은 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해체하라. 자, 여러분 구전 날씨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유권자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정말 함께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함께 하나 있긴 있어. 네? 이것도 좀 파헤쳐야 돼.
또, 자, 서울역으로 갑시다. 덥죠.